네, 이번 시간에는 13장 중력 14번째 이론입니다. 우리가 중심력장에서 두 물체가 이제 질량 중심에 대해서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요것은 이제 그림인데요. 요 CM, 이건 Center of Mass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색깔로 쓰면은 이게 바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질량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질량 중심에서의 각각의 좌표에 칭산 중심에서의 M1의 좌표를 R1 바, 질량 중심에서 바라본 M2의 좌표를 R2 바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까지 됐죠? 그랬을 때 이 M2에서 M1에 대한 상대 위치, 그러니까 M2를 중심으로 M2에서 바라본 M1의 상대 위치 R은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R1에서 R2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요거를 이렇게 M1 R1 M2, R2는 요거 계산해주면 얘는 0이 나옵니다. 그냥 해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당연히 이제 0이 나와요. 그지? 그렇다면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 그래도 R1 바는 R2 바에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량에 대한 비로 표현할 수 있다더라. 그리고 또 질량 요 R이죠. 상대 위치 R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R1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고 R2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요거를 그대로 이제 대입해서 풀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는 질량 중심에서 바라봤을 때 M1의 궤도가 궁금한 거고, 또 질량 중심에서 바라봤을 때 M2의 궤도가 M2의 궤도가 지금 궁금한 거야. 그리고 얘네 둘이는 서로 각각 그 질량 중심 방향으로 똑같은 힘의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서로 중심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질량 중심에서 바라본 M1의 운동, 궤도를 보게 되면은 걔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질량 중심에서 바라본 N1에 대한 좌표인 거죠. 걔에 대한 가속도 제곱. 그러니까 요 힘에 의해서 얘의 궤도가 결정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걔는 M1 곱하기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지? 왜냐면은 요 힘의 크기가 여기서 그러니까 M2가 M1에 작용하는 요 힘,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일단은 외부에서는 어떤 요 시스템에서는 고립계라고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의 가속도가 결정이 되겠죠. 가속도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 마이너스 R, FR의 R바, 여기서 R바라는 것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 R 방향의 단위 벡터를 의미해요. R바가 R헤타, R 방향의 단위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얘는 마이너스 FR의 R 헤타는 M1의 요 R1 바는 요거를 요쪽으로 나눠줘야겠죠. 이걸 왜 해주는 거냐면, 분명히 요 함수, 그러니까 힘에 대한 함수 크기는 대문자 R에 대한 방정식인데, 함수인데, 요거는 지금 R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맞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결국엔 R1 바를 구하고 싶은데 얘가 지금 같은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수가. 그렇다면은 이 R1 바를 R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주게 되면은 결국에 나중에 미분 방정식을 풀 때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에 대한 궤도를 만족한다면 얘에 대한 궤도는 아까 R1 바는 요거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게 요 R은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죠. R에 R 헤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게 상수가, 이게 이제 질량이라면 요 상수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질량 개념입니다. 요거를 여기로 넘어가면은 그때 환산 질량이 되잖아요. 그 마이너스 FR의 R 헤타는 뮤의 DT의 제곱, D의 제곱의 R 헤타야. 이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뭡니까? 그렇죠. M2에서 바라본 M1의 운동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M1의 질량이 뭐가 됩니까? 그때는 정확히 M2에서 바라봤을 때는 요 행성의 질량이 뮤가 되는 거예요. 뮤가 되고 그것에 요만큼의 힘이 작용해서 뭐죠? 궤도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요 질량 중심에서 바라본 M1의 궤도는 어떻게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M2에서 바라본 M1의 궤도를 동일시여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얘가 풀어주기 더 편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가 R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R. 그리고 여기도 R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해주기가 편합니다. 같은 함수식이니까. 그지? 그러면 두 번째 똑같아요. 질량 중심에서 바라본 M2의 운동 방정식이에요. 여기서 바라본 M2의 운동 방정식은 결국에 똑같이 풀면 돼요. 똑같이 해서 풀면은 이렇게 되죠. 일단은 요거부터 볼까요? R2바는 얘에서 요 R2바는 어떤 힘을 받고 있냐면 FR의 R바죠. FR의 R 헤타죠. 요것의 힘을 받아서 얘의 궤도가 결정되죠. 그죠?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운동 방정식이 성립이 될 거야. 근데 R2바랑 FR이랑 함수식이 지금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를 R2바를 R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바로 이런 식이 돼요. 결국에 뭐냐면 질량 중심에서 바라본 M2의 운동 궤적은 M1에서 바라본 M2의 운동 궤적을 동일시 여겨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죠. 이게 바로 M1에서 바라본 M2의 운동이 되는 거야. 결국에 질량 중심에서 바라본 M1과 M2의 운동은 뭐예요? 상대 위치에서의 운동 궤적으로 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요것에 대해서 우리 아주 많이 공부했죠. 그죠? 요 뮤, 환산 질량만 좀 바뀔 뿐이야. 얘는 앞에서 우리 주구장창 공부했어요. 그죠? 어떻게 공부했냐면, 바로 대표적인 역제곱장이에요. 그러니까 즉, 중력장이죠. 그렇다면 중력장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력장에서 그럼 질량 중심에 대한 두 물체 운동을 볼까요? 여기서 중력장은 FR은 뭐예요? R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R제곱에 G의 M1, M2라고 이렇게 나와볼게요. 이게 기존에 알고 있는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M1의 운동, 다시 말하면 질량 중심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질량 중심에 대한 M1의 운동을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R에 대한 상대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즉 M1의 운동은 M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M1의 운동으로 봐도 무관하다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R제곱의 Gm1, M2의 R 헤타는 뮤의 DT의 제곱에 D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뮤는 얘랑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M1의 운동이 궁금하다면 얘를 약분하고 얘를 이쪽에 넘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 위치에서 바라본 거죠. 기준 위치에서 M1의 운동을 보면 지금 마치 이 중력의 크기를 보면 M1 플러스 M2와 M1이 서로 작용 반작용에 의한 어떤 중력을 받아서 벌긴 어떤 그런 역제곱장의 모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기준 위치에 지금 M1 플러스 M2라는 물체가 있고요. 그리고 M1인 물체에 중력을 작용하는 그러한 궤도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 질량 중심에 위치해 있다. 뭐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운동 궤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M2의 운동도 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M2니까 M1을 이렇게 약분하자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떤 운동이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형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준 위치에 M1 플러스 M2인 물체가 있고요. 얘가 M2인 물체에 중력을 작용해서 한 운동 궤적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뭐냐면 M1, M2가 서로 좀 비슷한 경우예요. 질량이.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좀 요게 M1 최초 위치가 M1, M2가 이렇게 있다면 질량 중심이 좀 왼쪽으로 치워졌다는 거는 M1이 조금 더 크다는 거겠네. 그지?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는 게 여기서 질량 중심에서 바라봤을 때 요 궤적이 M1에 대한 궤적이고요. 요 궤적이 뭐다? M2에 대한 궤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히 둘 다 타원이 아니고 둘 다 타원이어야 되는데 뭐 좀 그림이 그렇지 않은 거는 좀 이해를 해주길 바라고. 얘가 뭐 예를 들면 초점으로 했을 때 M1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이렇게 중심력을 받는 거예요. F.
F의 크기. 그래서 M1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볼게요. 그럼 당연히 M2는 이렇게 움직여야겠지. 그래서 M1이 여기까지 가게 되면 그 반대편에 정확히 대칭인 게 M2가 있을 것이고 그때 힘의 크기 F를 받을 거야. 근데 여기서 F는 뭐냐면 다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거리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M1이 요만큼 위치우면 그 대칭의 위치에서 M2의 위치에서 요만큼 M2가 있을 것이고 그때 F의 크기를 받아서 이렇게 운동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만약에 M1보다 M2가 충분히 크다고 보면 질량 중심은 M2 거의 근방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M2는 결국에 이 질량 중심을 근방으로 뭐 예를 들면 타원 운동을 거의 한다면 이렇게 운동을 한다면 M1은 질량 중심으로 타원 운동도 하겠지만 거의 M2에 의해서도 그냥 M2가 거의 솔직히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M2가 충분하게 크다면 거의 질량 중심과 M2는 같아질 것이고 이 물체는 질량 중심에 의해 무슨 운동이죠? 타원 운동을 한다면 그냥 M2를 기준으로 해서 M1이 타원 운동을 한다고 봐도 무관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결국에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물체, 중심력을 받는 두 물체의 운동은 상대 운동으로 기술해도 무방하다라는 그렇게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상대 운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궤적과 질량 중심에 의해서 회전하는 두 물체에 대한 운동 궤적과 동일하게 봐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